또 재미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때였어요. 5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항상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로 달러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질문이 뭐였냐면 아시아나항공은 달러가 강할 때 약할 때, 달러가 약할 때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달러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정말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는 달러하고 관련 없이 또 한 가지 악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조금 더 있다가 와장창 무너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매년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를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5억 정도를 손실을 봤다고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실효세율이 20%라서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던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의 손실을 봤으면 망연자실 정말 이건 뭐 희망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캐리 포워드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시점에서 손실을 크게 봤다. 5억이라는 손실을 봤다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을 무려 15년 동안 10원 한 장 안 내도 된다. 이게 바로 캐리 포워드였어요. 그러면 2천만 원씩을 세금을 냈었으니까 대략 한 15년이면 3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 낼 돈에서. 그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턱도 없어요. 5억이나 손실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래에 낼 세금뿐만 아니라 기존에 낸 세금도 5년치는 환불해 줄게. 이게 바로 캐리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캐리백으로 5년, 캐리포워드로 15년 모두 20년 동안이나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요때 안 내도 되는 세금,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미래 자산의 정의가 미국의 그 FASB에서 정의하는 자산의 정의가 미래의 확실한 효익은 무조건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도 결국은 나의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연 법인세 자산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캐리백은 안 되고 캐리포워드도 5년치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화가 생기죠. 이번 그 정부에서는 요것도 잘라라라고 해서 올해 말까지는 60% 그리고 내년부터는 50%까지만 인정해 주마라고 해서 크게 캐리포워드를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산이에요. 미래에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그 자산이 삭감된다라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달러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달러를 넘어설 만한 악재가 생겼어요. 질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세상에 정해진 종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며칠까지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는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뉴스가 딱 떨어졌을 때 이건 중기적으로 조금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이 종목을 압박할 수 있는 뉴스네요 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비록 달러에 입각해서 거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이후에 이연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연 법인세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안에 60%까지 내년부터는 50%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행이 되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워낙 좀 신선한 악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터진 신선한 악재다 보니까 터지는 즉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언제 잡으면 될까요? 이연 법인세 문제는 끝났고 거의 끝났고 이제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죠. BGF 리테일인데 이제 질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올라요? 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악재는 없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인건비가 오르긴 오르지만 사실상 대안도 없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든지 이거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서빙, 홀서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명의 알바 그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건 딱 한 명만 카운터에 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HMR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592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592만 가구면 네 가구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지금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혼자 산다면 밥을 해도 남고 뭐 그리고 또 반찬을 해도 남고 냉장고에 계속 쟁여두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HMR과 관련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인건비 때문에 고생하니까 좀 업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450억 원 정도의 어떤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제로페이하고 담배에 붙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앞으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행된다면 이건 기대니까요. 시행된다면 카드사에 주었던 매출 자체가 크게 카드 수수료 들어갔던 부분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하고 술은 거의 세금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는 이 세금까지도 같이 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이 그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세금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세금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약 한 6억 정도 매출을 감안한다면 한 매장당 평균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의 세이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 주 지난주에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것이지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하면 조금씩은 비중을 줄여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